여러분 혹시 심심이라는 카카오톡 챗봇 아시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고 카카오톡을 할 때 심심이라는 챗봇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심심이한테 질문도 해보고 욕도 해보고 쌓인 데이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한두 시간 하다 보면 질려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심심이는 카카오톡 채널에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이름에 걸맞지 않아서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심심이가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해주고 책도 추천해주고 에세이도 써주고 골치 아팠던 수학 문제, 과학 문제 대신 풀어준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다 심심이를 사용하겠죠? 여기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챗봇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성능이 심심이와는 레벨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어느 상황에서 이성적인 대답을 내놓고 계산이 빠르고 감정이 절제된 로봇을 상상하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면 로봇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로봇 혹은 인공지능이 나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챗 GPT인데요. 챗 GPT에서 챗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채팅의 챗을 따왔고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언어 모델은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는 형식인데요. 현재 3세대 모델까지 나왔고 무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3.5 모델의 베타 버전이 나왔고 이게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죠. 외국의 한 잡지에서는 구글은 끝났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 기사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게 몇 번 써봤는데 개인적인 감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그래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물어본다던가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던가 다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은 경우가 달라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긴 어렵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그 외쪽에서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학문 에세이는 기본이라고 하죠. 특히나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이 녀석으로 에세이를 만들어 보니까 와 교수가 놀라서 챗봇으로 써오는 걸 금지시켰다고 할 정도입니다. 현재 심리학 쪽에서 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강의에서 챗봇 GPT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12가지 인생의 법칙과 후속작 질서 너머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13번째 규칙에 대한 에세이를 써줘라. 킹 제임스 성경과 도덕경을 결합한 스타일로 되게 어려운 요구죠. 왜냐면 이 책 자체가 조던 피터슨이 썼고 그의 사고나 필체 경험들이 고스란히 책에 담겨 있으니까 되게 어렵다는 거죠. GPT는 요구대로 에세이를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3초 만에 4페이지를 썼다고 해요. 조던 피터슨이 경악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3초 만에 4페이지나 써서 가져온 것도 대단한데 자신이 쓴 건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의 책을 써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조던 피터슨의 2가지 책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나왔길래 궁금해서 GPT에 입력을 해봤습니다. 와 깜짝 놀라버렸어요. 제가 이제 두 책은 원문으로 보진 않았는데 조던 피터슨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간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방식과 거의 똑같은 거예요. 놀란 이유를 알겠더라고. 제가 경제 말고 물리나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소설도 설정이나 세계관 같은 걸 해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습니다. 심지어 코딩이나 디버깅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까지 알려준다고 하죠. 이게 와닿지 않으면 직접 가보셔도 됩니다. 나무위키 같은 곳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자세하게 써놓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커뮤니티 성향이 높죠. 하지만 챗 GPT는 AI가 이 모든 걸 합니다. 이러한 강점 때문에 서비스 5일 만에 사용자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죠. 아이폰은 74일, 유튜브가 240일, 줌이 270일, 페이스북이 300일 걸린 걸 생각하면 정말 무시무시하죠.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개 변수가 1750억 개가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변수를 익히고 사용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렇게 많은 매개 변수를 학습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가치가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AI는 인공지능입니다. 즉 사람처럼 지능이 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본인의 지능으로 결과들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패턴과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는 거죠. 예전에 쌓여있던 정보들을 기반으로 대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늘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답변하지 못합니다. 또 문장 자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문장이 딥러닝을 해서 한 모델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저는 이 모델이 이제 1, 2년 안에 충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AI가 그린 그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람의 전유물로만 그려지던 그림과 소설, 수필 등이 AI로 가능한 만큼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챗봇을 아이에게 소개시켜줬는데 딸이 챗봇을 통해서 영어와 수학, 과학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가정교사와 같다고 하죠. 어쩌면 정말 어려운 문제도 이 챗봇을 이용해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아직까지 안 풀리는 문제들도 말이죠. 사람들은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이것이 좋냐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 기술이 나오는 것에 대비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 고민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 사용자인데 80억 인구로 치면 현저히 낮죠. 하지만 이게 세계를 움직일 혁신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아이폰급 혁신 돌풍이 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의 댓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